빈살만의 재산은 정말 얼마인가? 지금 전 아랍권, 더 나아가 전 세계 지도자 중 가장 핫한 인물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 빈살만 왕세자입니다. 워낙 부국으로 유명한 사우디아라비아다 보니 빈살만 왕세자의 재력에 대해서도 다양한 기사와 너튜브 콘텐츠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면 빈살만 왕세자의 재산은 50조 원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자료는 빈살만 왕세자의 재산이 수백조 원이라고 하고, 또 다른 자료는 무려 10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런 혼란은 아랍 국가들, 특히 왕정 국가의 재산에 대한 오해에서 출발합니다. 국가재산과 개인재산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아랍 국가들은 국가의 재산과 왕가의 재산, 그리고 왕가의 재산과 왕 개인의 자산이 명확하게 구분되지가 않죠. 빈살만 왕세자의 순수한 개인 자산은 수십조 원, 대신 그가 움직일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산은 수천조 원에 달하기에 수십조 원에서 수천조 원까지 달하는 큰 오차치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흔히 수천조 원에 달한다고 알려진 사우디 왕가의 재산 중 가장 큰 두 축을 차지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우선 사우디 아람코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기업인 사우디 아람코는 애플과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다투는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죠. 지금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 9월 초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3천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석유회사 S오일의 최대 주주이기도 한 사우디 아람코. 그러나 오늘 다루고자 하는 회사는 사우디 아람코는 아닙니다. 또 다른 사우디 왕가의 주된 재산은 사우디아라비아 공공투자기금, 이른바 PIF라 불리는 국부펀드입니다. 운용자산 규모는 우리 돈으로 약 800조 원 수준인데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막대한 펀드죠. 오늘은 PIF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부펀드란 무엇인가? PIF를 설명하기 전에 국부펀드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 봅시다. 한국을 포함해 다양한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가 일반적으로 매년 거두고 쓰는 수입과 지출, 예산 외에도 고정적으로 보유한 자산이 있다면 이걸 잘 운용해서 수익을 거둔다면 국가 재정에 큰 도움이 되겠죠. 바로 이러한 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거두는 조직이 국부펀드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가 보유한 재테크 통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참고로 KIC라는 국부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주요 세계 국부펀드의 순위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 전 세계 국부펀드의 순위입니다. 우선 2등과 3등에 중국계 자금들이 랭크되어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대망의 1위에는 노르웨이 투자관리청이 랭크됐습니다. 대충 우리한테는 무라카미 하루키나 연어 정도만 떠오르는 이미지와는 달리 노르웨이는 북유럽의 대표적인 산유국 중 하나입니다. 석유를 판 비용을 전부 흥청망청 써버리기보다는 이를 꾸준히 관리해 수익을 올리겠다는 구상으로 노르웨이는 무려 1,500조 원에 가까운 국부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아부다비, 쿠웨이트, PIF 등 상위권에는 아랍 및 중동권의 석유 부국이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도대체 아랍 국가들은 국부펀드의 조성과 운영에 열심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나우루의 비극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태평양에 있는 아름답지만 가난한 섬나라 나우루. 한때는 이 나라가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보다도 잘 살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1980년대 나우루의 1인당 GDP는 무려 3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미국의 GDP는 1만 5천 달러, 한국은 고작 5천 달러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계 최고의 부국이었던 것이죠. 나우루가 부자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구아노, 이른바 인광석이라고 불리는 천연자원 때문이었습니다. 새들이 똥을 한 지역에 오랫동안 싸면 마치 돌처럼 뭉쳐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이걸 영어로는 구아노, 한자로는 인광석이라고 합니다. 냄새나는 처치곤란의 돌멩이에 불과했던 인광석은 근대 들어서 그 효용과 가치가 빠르게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인광석에는 인산염, 질소 성분 등이 풍부한데 이 두 성분은 화학비료와 화약의 연료이기도 했죠. 인류가 본격적으로 총과 대표 등 화약 무기를 활용하면서 구아노의 가치는 빠르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화학비료를 활용한 대규모 농업이 농사의 주류로 떠오르면서 구아노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하죠. 심지어 페루와 칠레는 구아노의 주 산출지를 놓고 대규모 전쟁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나우루는 전 세계적으로 질 좋은 인광석의 산지 중 한 곳이었습니다. 인광석을 본격적으로 수출하면서 1900년대 들어 나우루가 전 세계의 부국으로 빠르게 부상한 거죠. 새똥이 돈이 된다니 그야말로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집마다 금송아지 키웠던 시절, 잘 나갔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다 있죠. 바로 1980년대가 나우루에게는 금송아지를 키우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당시 나우루 국민들은 소문에 따르면 집집마다 포르쉐, 람보르기니 같은 초호화 스포츠카를 두고 가정부를 수명씩이나 두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나우루가 보유한 구아노가 1990년대에 바닥나 버렸다는 겁니다. 나우루의 면적은 20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우리로 치면 시 하나 정도의 규모인데 구아노의 매장량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이 때문에 나우루의 경제는 1990년대부터 급속히 어려워지면서 매년 역성장의 역성장을 거듭했습니다. 현재 나우루의 GDP는 1만 달러에도 묻히지 못하는데요. 이는 중국만도 못한 수준입니다. 자원에만 의존하면서 흥청망청 돈을 쓰다 보니 다른 산업은 발전하지 못하고 이 자원이 고갈될 시 국가 경제 자체가 위험해지는 현상을 이른바 자원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중동 국가들이 국부펀드를 만드는 이유. 중동과 아랍의 산유국들이 경쟁적으로 국부펀드를 만들어 덩치를 키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나우루와 같은 자원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날 석유가 다 고갈돼 버린다면 아랍인들은 지금과 같은 플렉스하는 부자가 아니라 그냥 옛날처럼 낙타나 타고 다니면서 천막에서 사는 가난한 유목민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빠지는 걸 피하기 위해 중동 국가들은 석유 산업에서 나오는 돈을 전부 써버리는 게 아니라 해당 자금을 꾸준히 모아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국부펀드 운영 수익으로 꾸준히 국가가 먹고 살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거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흐마드 자키 야마니 장관이라는 인물입니다. 야마니 장관은 무려 26년이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현대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산업 구조와 미래 전략을 짠 인물입니다. 그는 2000년에 다음과 같은 전설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석기시대는 돌이 부족해서 끝난 게 아니다. 석유의 미래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석기시대가 청동시대로 넘어가면서 돌의 중요성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현재의 석유 중심 에너지 경제가 끝나면 석유의 중요성도 갑자기 떨어질 수 있다는 해설입니다. 야마니 장관의 불길한 예언은 2020년대 들어오면서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를 포함해 배터리 경제가 점차 대세로 굳어지면서 석유 에너지 중심의 내연기관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산업의 핵심은 내연기관 및 화력발전이지만 머지않은 미래에는 배터리, 청정자원으로 대체될 확률이 큽니다.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 전부를 청정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는 아리백과 같은 정책들도 속속 등장하면서 석유 중심 에너지 경제의 수명이 20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불길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바로 이런 때를 대비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석유를 판 대금을 활용해 빠르게 국부펀드를 조성하고 있는 거죠. PIF의 출발, 1971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인 PIF는 1972년 국왕령 M24호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재무부의 하부 조직으로 출범했습니다. 왜 하필 1971년 초에 출범했을까요?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오늘날 석유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오펙 플러스라는 국제기구에 대해서는 다들 들어보셨죠? 오펙 플러스는 석유가 많이 나오는 산유국들의 연합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실상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전신인 오펙은 1960년에 출범을 했지만 한동안은 힘이 별로 센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석유의 채굴과 정제, 가공, 수송 등을 독과점하고 있던 영미권의 7 석유 기업들, 이른바 세븐 시스터즈가 전 세계 석유 가격을 전적으로 들었다 놨다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초반부터 이런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됩니다. 중동 전쟁 와중에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이 맞서게 됐는데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오펙이 석유 생산량을 줄이고 값을 크게 올리면서 석유를 무기화했습니다. 즉 오펙이 전 세계의 석유의 유통과 가격 결정력을 장악하게 된 거죠. 앞서 말한 아흐메드 자키 야마니 장관은 바로 이런 오펙의 영향력 강화에 큰 공헌을 한 인물입니다. 사우디가 전 세계 에너지 업계에서 막강한 힘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에 설립된 PIF는 사실 사우디의 오일머니, 오일 파워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PIF는 2014년부터 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재무비 산하 조직에서 독립해 사우디 경제개발위원회, 이른바 CEDA 산하 조직으로 들어갔는데요. CEDA의 수장은 빈살만 왕세자입니다. 즉 그만큼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적으로 PIF를 컨트롤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더 나아가 2019년에는 새로운 PIF법을 만들어 공식적으로 이 조직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빈살만이 발표한 새로운 사우디 성장 전략, 비전 2030에 맞추어 다양한 프로그램도 연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PIF가 어느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